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해요. 이 저장 장치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험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USB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장 장치가 이제 USB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형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또 저장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드. 그래서 이 레이드는 뭐냐? 어떤 분들이 제가 레이드라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거 바퀴벌레 잡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긴 해요. 발음은. 그런데 이 레이드는 소형량 저장 장치를 여러 대를 묶어가지고요. 여러 대를 묶어가지고 대용량 저장 장치로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병렬로 연결한다, 뭐 혹은 배열을 해가지고 연결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레이드라면 좋은 점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이미 한번 그걸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웹이나 혹은 쿠팡 같은 데 이제 가보면은 하드디스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하드냐면은 중고 하드 말하는 거예요. 중고 하드를 보면은 최근에 났던 한 2TB, 3TB 하더라도 한 4, 5만 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중고로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로우 레벨 포맷을 한다라든지 혹은 안정된 형태로 포맷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서버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리지까지도 어느 정도 근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요. 저장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될 때 레이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자격증들 중에 보면은 라이센스 중에서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서도 거기 보면은 레이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레이드가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관점을 살짝 달리 되는 게 리눅스 마스터에 나와 있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서의 운영 체제인 리눅스가 레이드를 구성을 한다라는 것까지인 것이고 우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이 안에서는 레이드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서버가 그죠? 서버 혹은 서비스가 저장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드 기술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영상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이걸로 한번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몇 초 혹은 몇 분짜리를 하더라도 일반 정지 이미지를 저장했었을 때 용량보다 동영상이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방송용이나 혹은 외부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혹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본인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컨텐츠 제공 업체가 어디예요? 네이버죠, 그죠?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근데 그곳이 어떤가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를 이제 판매하죠.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곳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엄청난 규모의 뭐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어떻게 됐나요? 그런 컨텐츠가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짧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틱톡이라든지 쇼츠 같은 영상도 보면은 보통 한 14초, 한 15초 정도 되는데 그 용량만 해도
일반 정지 화상 이미지보다는 용량이 좀 큰 편이거든요. 데이터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은 복구 작업에 관련된 그 백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요. 결국에는 레이드에서 그 백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스토리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체계가 있거든요. 레이드 1, 레이드 2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넘버가 쭉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체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저장을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속도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백업을 좀 더 그 안정되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보면은 블루레이라는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DVD보다 많은 용량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이터 포맷이 MPG2를 지원해 준다 그랬고 오디오는 AC3를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색 레이저를 사용해 디스크를 읽어 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블루레이가 된 거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DVD나 이런 거는 어떤 레이저를 썼길래 얘는 블루레이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DVD나 CD는 그 적색, 그 레드죠. 그 적색의 레이저를 샀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청색의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를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블루레이가 대체 어느 정도 그 사이즈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DVD를 통해서도 영화를 그 많이 감상을 했었죠. 얼마 전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매체들 CD나 DVD를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경우는 최근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넷플릭스나 이런 그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죠? 그거를 뭐 어디다가 그 디스크를 꽂아 넣어가지고 보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를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구독을 할 때 어떤 형태의 타입의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화질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봐보면은 그 넷플릭스에 연결되어 있는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랜선이나 이런 그 통신선 같은데 그때 보내줄 때 보내준 데이터의 사이즈나 데이터의 어떤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에 좀 차이를 보이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최근에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디스크나 이런 장비를 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본다면은 보통 최근에는 블루레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블루레이를 그 실행하는 그 기계에만 해도 블루레이 드라이버만 해도 가격대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이나 이런 그 어떤 전자장비를 파는 곳에서 꽤 오래전인데 한 10년 전이나 한 8년 전? 8년 전, 한 7년 전 그 정도 됐었을 때 용산이나 혹은 이런 영상 장비를 다루는 곳에서 블루레이 하면은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 판매하는 가판대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지만은 좀 높은 위치에 이렇게 딱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왜?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 게임기죠. 그 콘솔 게임기는 플레이스테이션 아시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게임기에서도 블루레이는 그 작동이 되거든요. 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블루레이 디스크 중에서 어떤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보통은 그런 그 게임 장비에서조차도 작동되는 게 이제 블루레이다. 그래서 그 블루레이를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되게 좋아졌는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고용량에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매체들도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장 장치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저장 장치들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5G, 뭐 LTE, 5G, 6G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통신 어떤 그런 환경에서요. 이제 슬슬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바로 뭐예요? 그 메타버스하고 가상현실 VR인 거죠.
이런 게 보니 시장에 보이는 흐름이 되게 보니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한참 메타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에서 메타버스를 막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이제 판매했던 컨텐츠라는 걸 하다가 메타나 이런 다른 곳에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좀 내려놓고 AI로 이슈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어떻게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이 지금 VR과 관련된 장비들을 이제 출시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 글라스인가든 좀 특이하게 생긴 장비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 하고 모두가 예스라 할 때 노라고 부르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어떤 기업체만의 어떤 관점과 흐름을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선택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세컨드 라이프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컨드 라이프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오래된 편인데 이제 나름대로 메타버스 세계에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좀 수요가 있고 그랬던 것이 이제 세컨드 라이프였었으니까 최초의 어떤 시장을 형성한 게 세컨드 라이프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출시한 여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페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서도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구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서비스들 있죠, 그죠? 그런 형태들도 있고 게임의 형태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은 이제 B2C 시장에서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 이슈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앞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이슈가 너무나도 강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하지만 오픈 AI에서 최근에 나왔던 GPT-4하고 그 다음에 GPT-4 터보였던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세세하게 나와 있고 플러그인들도 붙어 있고 그런 식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이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결국엔 이슈들도 어떤 트렌드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중하는 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약간 이제 어떤 거랄까요? 나른한 상태 이거 과연 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B2C에서는 우선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알파고 이슈가 2010년대 중반에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서 뭐가 됐어요? 챗 GPT로 땅 한번 터져줬죠,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B2C 쪽은 약간 조용하긴 한데 B2B라든지 B2G 쪽에 있는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도 보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메타버스 쪽을 이제 가상현실 쪽이라든지 이쪽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어떤 책들이라든지 논문 같은 것들을 연구하시거나 관련된 업체를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언어들도 게임에서 사용했던 언어들도 많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쪽에 이제 진출 준비하셨다가 우선 뭐 게임 업체에 취업을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움직여서 계셨다가 또 오셔도 괜찮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상현실 VR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 해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메타캐스트라 부르죠. 이제 우리가 메타에서 나온 예전에 오큘러스라 불렀었던 장비가 있었어요. 오큘러스에서 나온 장비가 있었는데 HUD라고 해서 허드라 부르는데 HMD라 불러가지고 이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머리에 딱 쓰게 되면은 가상 VR 콘텐츠를 보게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장비를 써보기 전까지는 메타버스 하면은 그냥 게임하고 뭔 차이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메타버스 웹 화면으로 나와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들 있죠. 그런 걸 하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왜 할까? 그냥 카카오 단톡하는 게 낫겠다. 이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뭔 의미지? 그렇게 해서 싸이월드랑 뭔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 오히려 퇴보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메타캐스트를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KT나 혹은 SK나 뭐 이런 데 아마 행사장에 아마 그게 아마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체험하는 곳은 요즘에는 한국에 공공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강사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막 여러분들이 확신이 가실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이제 메타버스 장비를 딱 써보니까 그게 사운드하고 그 화면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게 리얼리티 있다가 그냥 가상세계로 가서 딱 있는 그 느낌을 줘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어떤 그 웹에 있는 메타버스에 썼던 그것들이 그냥 다 머릿속에 잊혀지고 아 이게 메타버스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 어떤 그 공기 흐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장비를 이제 쓰고 보면은 마치 윈도우에 작업하기 전에 있었을 때 바탕 화면 있죠, 그렇죠? 바탕 화면처럼 나의 기본 환경이 딱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썼을 때 뭘로 돼 있었냐면은 우주 정거장 우주기지에 있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주기지가 이제 지구 위에 떠서 지구를 내려다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달하고 지구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우주기지로 보여요. 어떤 컨셉이. 그런데 제가 그걸 쓰면서 이제 안 넘어지려고 그리고 안 다치려고 되게 조심조심했었던 게 그러면은 360도로 공간이 구성이 되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30분 동안 거기에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그거를 장비를 머리에서 쓰고 있던 걸 벗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주의 검은 바탕에 지구가 딱 있는데 와 아마 미래에서 어떤 이제 어떤 도전적인 우주 사업을 하거나 그죠? 우주 비행사 이런 사람들이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콘텐츠가 현재 있는 우주 어떤 그런 정거장 형태가 아니고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매력이 흠뻑 빠져가지고 이제 차세대에서는 이런 가상 건축물과 가상의 세계가 분명히 오긴 올 텐데 대신 현재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보급이 일반인들한테 나가지 않았었던 거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유통해 줄 수 있는 곳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신 이제 열어주는 폰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원이 좀 더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유통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절대 구입을 안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빨리 이제 나름대로 얼리어답터에 비해서는 한 몇 년 약간 좀 부수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하여튼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빨리 그래도 구입을 한 편이었었는데 메타버스 쪽은 그래도 얼리어답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부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일찍 경험했다 생각하는데 미래는 분명히 메타버스 쪽으로 가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어떤 캐릭터나 컨텐츠들이 너무 정적이라 가지고 나 혼자 움직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흡수가 되지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NPC라고 그러죠. 게임에서 보는 NPC라고 그러는 캐릭터 혹은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AI가 탑재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사회는 큰 변화를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구에 있는 정신과 관련돼 있는 심리학 관련돼 있는 어떤 연구자분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미래에 각광받는 수요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상 세계가 너무나 그 규모가 커지고 일반 그 리얼리티 세계에 이제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 있는 가상현실 그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이제 좀 얘기 나와 있는 뭐 몰입감, 상호작용, 자율성 얘기하면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직접 그 장비랑 써보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이게 그냥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계 장치를 보면은 이제 그번에 HMD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거 근데 햅틱 디바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감을 이제 이제 자극하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이제 메타캐스트나 이런 장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SK나 KT 같은 경우에 그 서비스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바로 아마 그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해보셔도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그 햅틱 그 디바이스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그와 이와 또 유사한 것이 거기는 이제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본 영화관들 중에 보면은 그 4D 영화관 있죠, 그렇죠? 거기서 막 공기 막 분사하고 물 뿌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러냐 그게 너무 오버한 경우긴 하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거는 이런 몇 가지 장비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서드 퍼슨이라 불러가지고 게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참여자가 가상세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상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가상세계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이제 컨텐츠에서 보면은 그 이제 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내 눈으로 보는 그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를 살짝 거리를 둬 가지고 움직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형태의 뷰를 그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그 좋은지를 상황을 봐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3D 화면 있잖아요. 3차원 화면을 봤을 때 막 멀미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서 그죠? 그 이제 2~30분 동안 그 컨텐츠를 즐길 정도로 그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사실은 그게 실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과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그 보시면서 그 만약에 그걸 이제 그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너무너무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다. 그죠? 그러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었던 요 수업 그 들으시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요 설명 있죠. 그죠? 설명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하시든 더 어떻게 되는 그 리얼하게 다가오는 게 이제 그 가상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그 풍경을 보는 컨텐츠들도 이제 보면 너무 재밌는데 공포 같은 거는 이제 아예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공포 비슷한 게 있는데 아주 무서운 공포는 아니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IoT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인데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 불러서 제가 중간중간에 IoT에 대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IoT에 대한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좀 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었던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본 그 자격증하고 관련된 부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그 IoT에 대한 그런 그 정의가 이래요. 사물에 센서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그래서 머신 투 머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인터넷을 확장해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관점으로는 이래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나 기술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있는 마케팅 용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4차 산업에 있는 기술들이요. 서로 그 기술 간에 어떤 그 영향을 줘요.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상호작용을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주고 해서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받은 그 기술이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그 기술이 다시 자기한테 영향을 줬던 기술을 발전시켜서 서로 이제 견인을 해 나가면서 각각의 기술들이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IoT 기술에 왜 난데없는 그 지능통신이라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나와 있고, 지능통신이라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상세계라 얘기한다면 아까 했던 그죠 VR이나 그죠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얘기 나올 텐데, 왜 이런 얘기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어떤 사물이나 뭐 센서로 통신하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 이건 거예요. 근데 왜 지능에 대한 얘기 나오고 가상현실이 나오는 건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IoT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보 기술이나 IT 인프라가 세계에서 진짜 순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긴 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은 또 어떤 쪽으로 해서 그 국가에 또 이제 부를 이제 쌓아가냐면은 제조업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흔히 말하는 전화기라 부르죠. 전기전자, 그거 화학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그 IoT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 그 지능통신이나 지능에 관련된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는 인공지능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 그 IoT 장비들이 여기 이제 그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IoT 장비에다가 센서라고 써 있는데, 이 장비에다가 뭘 우리가 추가할 수 있냐면은 카메라 같은 거를 꽂을 수 있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의 어떤 그 특정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시험 삼아서 진행을 한 거라서 그 특정 그 지역에서만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할로윈 관련돼 아주 참사가 한번 있었죠, 그죠? 딱히 어디로 얘기를 할 수는 하지는 않을게요. 참사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번화가 지역에서 그 이제 IoT 장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지역을 촬영을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촬영하면서 특정 사람들이 거기서 몇 명 이상 모여서 밀집도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방송 경고 방송을 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해당 지역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모이는 어떤 기준점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기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 경고 방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다? 지능형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기계에 붙어가지고 데이터 발산하면은 데이터 체크해주고 어떤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IoT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IoT로 이제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중국이나 독일 지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AIoT라고 불러요. AI와 IoT에 이제 결합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 와 관련된 기둥 기술 중에 하나가 AI인데 이게 지금 IoT랑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로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또 난데없이 붙어 있는, 그죠? 난데없이 붙어 있는 가상 세계는 여기 왜 붙어 있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봐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길을 가시다가 포스터나 이런 걸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이제 트윈이라서 그 용어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현실 세계, 이 리얼 세계, 이 리얼리티 요 세계에 있었던 어떤 그 환경이나 장비들이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디지타이징을 하듯이 요 그대로 해서 가상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잡히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썼던 그 장비 있죠, 그렇죠? 그 장비를 이렇게 우리가 착용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이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금 요 그 가상 그 지금 이 메타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상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IoT 그 시스템이 있는 그 위치에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세계의 움직임이 곧 바로 뭐다? 아니 그 실제 세계에 있는 움직임이 가상 세계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전달이 돼서 거기서 있는 장비들, 뭐 로봇이라든지 기계 장치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IoT 장비가 붙어 있는 곳에서는 가상의 그런 그 데이터들이 발생을 해서, 그죠? 그 지금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미지들이 따라 움직여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실시간으로 실제 세계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그쪽에 관심이 기울이신 분들은 저것은 그것이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그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원격 의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봇으로 수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IoT의 그 시스템이 메디컬 쪽으로 이제 그 흡수가 돼서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이제 그 아마 구미 지역에서도 그것을 이미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륙의 끝에서 끝 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특정 그 동작을 취했었을 때 저기 멀리 있는 환자가 해당되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해당되는 그 수술실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했다? 이쪽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작업하시는 그쪽으로 역시 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통신 장비하고 그 IoT 시스템하고 자동화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었을 때 그런 그 어떤 고부가 가치의, 그죠?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 관광이라 불러가지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해당 특정 국가에서 뭐 성형 수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진료를 이제 받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향후에 이 기술력과 어떤 그 인프라들, 그리고 이런 기술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도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단가가 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장비들도 좀 그 금액이 나갈 거고, 그 기술을 달 수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점점점 그 환경이 좀 익어가고, 그다음에 좀 준비가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 그야말로 이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가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IoT 장비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IoT 설명을 할 때 나와 있는 그 도저히 이실적이고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요 지금 개념들이 왜 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나,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조금씩은 이해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IoT 이 밑에 이제 밑에 가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IoE라 불러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진화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내는 미래 인터넷,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까지 모바일 클라우드 등이 서로 결합된 네트워크가 Io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oE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구 네트워크 뭐 해가지고 이제 만물 그 산물 인터넷에서 확장돼서 만물 인터넷이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센서들이나 기기 장비들이 이제 지구 전체에 다 퍼져 있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의 인터넷처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더욱더 더 발전되고 진화되어 있는 서비스와 어떤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 게 과거에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군사 기관이나 군사 조직만이 어떤 그 정보를 이제 그 원활하게 사용하고 했었단 말이야. 정보 체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통신병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일반 민간은 다 서로를 끊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이스 X하고 이제 관련된 그죠? 그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대표하고 관련된 그 기업에서 그 전쟁 지역에서 이제 안테나를 이제 그 설치를 해서 그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위성 있죠, 그죠? 스타링크였던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이제 걸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서 소외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더욱 더 만들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이런 거 보면은 그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그 성공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멈춰 있지만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제가 그분이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 버너스 리라 하셔가지고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할 때 최초의 그 개발진에 관련됐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그 행성간 인터넷, 항성간 인터넷 불러가지고 지구하고 화성하고 인터넷 할 수 있게 그렇죠? 태양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까지 이미 어느 정도 또 개발해서 연구 논문을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실제 가능하고 그리고 삼성 갤럭시하고 아이폰 같은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 지구에서 이제 그 어떤 위성 궤도로 올라가거나 할 때 그 혹은 우주에서 통신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테스트나 실험들도 그 수년 전에 이미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외에 전쟁도 나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은 저 밑에 서서히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기술들이 발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흐름은 역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미래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을 보겠습니다. 뉴미디어에 관련된 거 바로 그 이제 4D 프린터죠. 3D 프린터가 아니고 4D 프린터로 얘기를 하는데 미리 설계된 시간이나 임의 환경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스스로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또는 제조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제품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이다 얘기를 해요. 4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봐보면은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되냐면요. 마치 그 기억 우리가 보면은 그 형상기억 학급이랬던 거예요. 그 명칭이 제가 정확히 그쪽 그 재료공학 쪽은 제가 이제 그 많이 그렇게 그 다루진 안 해가지고 명칭이 그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어떤 그 이제 우리가 특정 모양이 있었는데 형태가 바뀌게 되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형태를 기억을 해서 그 상태로 돌아가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4D 프린터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형태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온도가 바뀌거나 어떤 특정 위치에 놓이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그 형태가 다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4D 프린터라는 거예요. 3D 프린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4D 프린터에서 나왔던 출력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이나 자료로. 그런데 확실히 그 형태가 바뀌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정말 신기한 신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만지면은 젤리 형태로 되는데 그거를 강력한 타격 있죠. 망치 같은 걸로 그 젤리를 이렇게 손에 얹은 다음에 그 망치를 때리면은 그게 갑자기 경화가 돼가지고 손을 보호하는 그죠? 그런 그 이제 그죠? 어떤 그 보호 장비 같은 느낌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형태가 바뀌는 것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미디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우리가 그 방송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콘텐츠들이나 형태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PTV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IPTV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나 이런 가정에서도 IPTV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양방향 디지털 채널 방송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셋탑박스를 통해서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기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IPTV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TV 매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 그 다음 아래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N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N스크린. 동일한 컨텐츠를 PC, 스마트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N스크린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요즘에 최근에 유행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역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죠. 어떤 거예요? 그 N잡러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N잡러. 그래서 우리가 본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탤런트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부수익 혹은 부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직업을 여러 개 만들어 주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엔잡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그런 식이 있는 것들을 엔잡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서도 보고 스마트 TV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태블릿에서도 보고 그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 서비스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을 이제 실행한 게 바로 뭐냐면 넷플릭스도 딱 그런 거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이게 이제 그 OTT 서비스라고 했던가요?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서비스를 디즈니 플러스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그 서비스 업체에 그 이제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구독해서 사용료를 내면은 그게 이제 그 해당 컨텐츠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특정 장비로 그죠?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화면이 있는 곳 작든 크든 간에 화면이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이런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셨을 때 약간 지루했던 영역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다 이제 재밌게 오셨다면은 저는 다행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데냐면 아마 보안이나 혹은 정보통신에 대한 하드웨어 얘기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기술들은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잘 떠올려 보세요. 그 보시면은 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세션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쿠키에 나오고 세션 나왔었는데 이 세션이 크래커들이 세션 탈취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세션이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어떤 거면은 넷플릭스든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혹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훌루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티빙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공통점은 어떻게 됐냐면은 해당 플랫폼에 우리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플랫폼은 결국 서버를 운영을 하고 그 서버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 우리를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요. 이 클라이언트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버 내에서 세션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 세션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어느 이제 플랫폼 브라우저를 연결하든지 간에 그 특정 세션을 통해서 우리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를 하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TV에 있는 그 특정 앱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PC 그죠? 일반 PC를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특정 서버하고 연결돼서 그 플랫폼이 우리의 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화면에 접속을 해가지고 해당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세션은 거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션 기술은 그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쇼핑몰에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장바구니 있는 거 결제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준 데었죠. 그렇죠? 그 기술이 그대로 스크린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에 있는 그런 특정 개념과 기술들이 우리가 실제 쓰는 곳에서는 어떻게 그다음에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을 그다음에 저기에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보통신에 있는 그 기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 당연히 따시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예요? 콘텐츠의 좀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가 운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공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즐겁게 즐겼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이제 그 기반 기술을 통해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기반 기술들은 사실은 오래전에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세션이나 쿠키 같은 거는요. 웹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서버를 작동시키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PHP와 같은 그런 언어들이, 그죠? 이미 90년대 중반에 존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있던 거거든요. 그 기술이 또 발전되긴 했지만은 어떤 그 큰 형태는 이미 그때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클래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또 이해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원칙과 기반이 돼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트리밍을 보겠습니다. 스트리밍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저장 공간이 적게 든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파일의 무단 복제나 수정, 배포 등의 문제를 최소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세션을 통해서 그 특정 그 사용자, 그렇죠, 유료 구독자를 구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콘텐츠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는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접근이 안 되죠, 그죠? 그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특정 활동 이상 뭐예요? 그 세션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는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 웹아드라든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유료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막혔다? 그런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션을 가지고는 그냥 로그인, 로그아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정보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그 활동이나 범주에 대한 뭐예요? 권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재생을 위한 대기 시간이 짧아서 실시간 방송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영상 콘텐츠를 이제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영화를 구입할 수 있어요. 대여도 가능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영화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영화 감상이나 영화를 대여한 거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스트리밍이 가능한 그 유튜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앱을 여러분들이 앱이나 아마 앱 가지고도 보통 하고 있는데 웹으로는 제가 실행 안 해봐서 제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앱에서 보면은 유튜브 앱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앱에 있는 버튼이죠. 앱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실시간 방송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예요? 해당되는 유튜브 서비스는 스트리밍이 강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아프리카 TV라는 그 서비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발견하고 했던 거는 한 2010년대 한 중반 정도였어요. 우연히 발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썼었죠. 그때는 이제 이제 폰으로 하는 건 좀 느리다 싶어가지고 카메라 달고 PC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 역시 바로 뭐냐면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동시 접속자 막 뜨면서 그죠? 네, 그런 이제 방송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리밍은 어떤 그 실시간 방송하고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MMS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멀티미디어 그 메시징 시스템이라 불러가지고
그 이동통신 서비스인데 정지 영상, 음성,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TV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형태의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MMS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좀 응용된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RFID 유명하죠. 이거는 그래서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카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RFID를 통해서 비접촉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식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디지털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갖다 이렇게 대면은 결제가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뭐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요런 그 매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들 중에 연결 안 됐던 것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근데 사실은 그 기반에는 이런 어떤 그 하드웨어 기술들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그 기획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어떤 자격증인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업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